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편안함이 가득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국내투 체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장 전에 바쁘면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녹화 시간이 조금 뒤로 좀 밀려 있고요. 항상 녹화를 좀 늦게 하기 시작을 하면 제 마음은 급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또 계좌가 좀 좋아졌구나 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채널하고 호흡 소통 이런 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한 달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적응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사람이 만나면 서로 언어 소통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맞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적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저도 개인 상담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우리 회원분들도 계시고 개인들이 모두가 어떻습니까? 예, 개인적인 질문을 해오시면 저는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분들도 생각하시고 법적으로도 개인 상담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양해를 또 해주셔야 된다. 제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저도 합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공존하는 방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것이 한미통화 수업과 관세 협상 마무리, 이 부분이 상당히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서 그 부분 좀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또 신규 편입 의견을 좀 드렸고,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종목이 엔터하고요. 또 방산 쪽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의견 드리고 진행할 테니까요.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선물 동향이 상당히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제가 여기 3700P를 좀 이야기 드렸잖아요. 만약에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적극적인 공략이나 포인트 이런 거 잡아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요. 3700P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면 통상적으로 지금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물론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걸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저점이 상당히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미통화 수합이라든지 관세 협상 이야기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보충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은 오늘 금요일인데요.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1410원대, 20원대 왔다 가고 있는 환율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1350원, 이 정도 구간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지수가 상당히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제가 좀 포인트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줄겨 나가는 거, 이때 상당히 어떻게 돼요? 수익 나는 것은 최대한 어떻게 됩니까? 예, 수익을 갖다 만들어내면서 포트폴리오도 많이 현금화 시켜가는 과정, 그리고 또 다시 저점 공략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잡아야지 11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 가지 내용들 갖다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어제 얘기인데요. 어제 트레이딩 아침에 샀다가 우리가 오후에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보통 지금 4종목, 5종목 계속해서 또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다 영상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193번째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속도 조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순환매매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협상 이 부분하고 통화 수합하고 관련이 있냐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가 대미 투자를 갖다 진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 거기에 또 키워드가 통화스와프인데 통화스와프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10년간 뭐 매달 매년 300억 달러씩 뭐 이 정도 개념으로다가 투자해 나가는 거 그런 개념을 갖다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왜 관세가 떨어지니까.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가장 많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바라볼 때 보면은 현대차나 기아를 바라보시는 거라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어떤 것들입니까? 역시 밸류 체인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상당히 주가적인 차원 또 수익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네거티브 쪽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상당히 어떻게 달러 강세 쪽으로 갈 것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관세 협상이 결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망이 좋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주가 지수나 또 환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의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갈 거고요.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다. 그래 통화수화법까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어느 정도 진행하세요. 무제한 통화수화법 이런 것들은 진행할 생각이 미국이 있겠어요? 미국도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힘인데 그것을 함부로 내주진 않거든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통화수화법을 갖다가 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르헨티나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결국은 담보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르헨티나처럼 그죠? 담보를 갖다 제공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워낙 그 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인플레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그 통화 수업과 관련도 비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는 기술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하고요. 미국하고 어떤 협상을 해나가는 그런 관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땐 이 관세 협상과 통화수합부 요것이 진전이 지금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요것이 진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살짝 뭐 한 일주일 매수했다가 하루 정도는 빼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이유, 특히 이제 1420원, 30원대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들은 얘네들은 인정사정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돈에는 양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수익 나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진행을 한다는 사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사업을 체결하면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뭘까? 당연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겠죠. 단기적으로 그 부분은 특히 어느 부분이겠어요? 환율이 강세에서 약세를 가는 구간에서는 뭐 환차 이익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투자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 기업 입장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외국인은 오로지 자기들이 차익이 얼마가 발생이 될 건가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더 관심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블랙락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돼요? 달러가 강세일 때 들어와서 약세일 때 빠져나가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화서랍부가 체결되고 관세 협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당연히 그러면 코스피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최대한 선반영해서 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통화서랍 체결이 적절하게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코스피가 4천도 갈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좋은 것들은 특히 반도체가 좋겠죠. IT하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것들이고 거기에 딸려있는 특히 이제 AI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최근 관심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비즈니스 이걸로 최대 수혜국일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가지고 있죠. 전력 설비 가지고 있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친환경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큰 또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아마 APEC 이 부분이 진행되기 전에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EC까지 가는 동안에는 네거티브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뭐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통화수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거티브하게 완전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서로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통화수합 체결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 그러니까 1350원대의 원상복귀 개념으로 가겠죠. 그러면 1420원, 이때에서 이쪽으로 쭉 진행이 되면 이 환차 이익만 해도 5%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 열심히 또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종, 주도주, 또 업황 주도주,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통화수합 거절하고 나가리야, 근데 이쪽은 아닐 거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뭡니까? 어쨌든 대미 투자 받아야 되고, 충분히 최근에 나온 뉴스로 좀 생각을 해보면, 왜 한국이 대미 투자를 갖다가 서둘러서 나설 수가 없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바보도 아니고 뭐 함부로 진행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저티브로 대부분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협상하고 관세 협상하는 목표가 뭡니까?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갖다 유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좀 벌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수합은 어느 정도 체결해서 관세 협정도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그 순간부터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세로,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다가 정점에 멈추는 순간, 그때쯤에서 외국인 매물도 출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줄게 될 타입이고, 그래서 1370원, 뭐 60원 이쪽도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1350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땐 1370원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통화수합 체결되고 관세 협상 마무리됐어요. 라고 표현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르게 뭡니까? 현금을 확보해 가면서 수익 실현해 나가고요. 마무리 짓고, 그 타임을 갖다 잘 변동성을 갖다 우리가 커버링 해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여러분 생각할 테니까 좀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만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10분 이상 설명한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런 내용들을 좀 지금은 설명드려야 되는 것이 맞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뭐 당연히 금리나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미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종목별 장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신규 편입을 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리주란, 쿤주란, 리엔톡스.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돼서 시술도 많이 받고 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비수기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는 장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이 정도 4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무차익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더불어서 LNC 바이오에서 생산하고 있는 또 새로운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이제 죽은 시체라고 해야 되나요? 인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서 추출해낸 것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물론 제품의 품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받아들인 태도에 따라서 앞으로 비전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파마 리서치의 성장성 이런 부분과 지금 기본 매출 나오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 LSC 바이오 같은 경우 워낙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포인트를 잡아드리긴 조금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성향에 맞는 분들은 또 별도로 또 그런 거 진행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를 깔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해나가는 것이 맞겠다. 수익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 틀이 맞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 매출 늘어나는 거, 요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어떻게 돼요? 꾸준히 올라왔다 조금 쉬었으니까 한 번 정도 쳐주면 이 구간만큼 우리가 수익으로 즐겨 나갈 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조정은 충분히 좀 들어와줘서 자리는 잡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후에 눌리고 커버링 들어오고 다시 눌려서 커버링 들이고 다시 눌리고 자 그러면 이제 자리 잡을 때가 된 거죠. 어디까지 왔으니까요. 122 이동평균선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정배열로 가고 있는 어떤 첫 번째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61, 2평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해준다. 근데 지금 121, 2평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리를 좀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반등 올라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정고점. 그러면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57만 1,000원 여기 부근에서 65만 원, 뭐 67만 원 이 정도 간다 그러면 기본 수익률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 공간을 항상 공략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었잖아요. 이 구간까지는 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석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되는 자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 번 돌리고 두 번째 자리 여기서 공략해 주는 건 기본 플레이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완전히 가이던스가 깨진 건데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기보다 또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엄청 겁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동사 같은 게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뭐 유증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물론 다른 이슈가 조금 생길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포인트를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상태에서 여러분 같이 또 플레이를 해 나가면 또 4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때 여러분들이 또 좋은 또 결과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테오젠이나 뭐 이렇게 파마 리서치 뭐 이렇게 좀 나름 그래도 업종에서 대표적인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매수해 주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틀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엔터가 상당히 좋다. 3분기 실적 좋다.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왜 주가는 하락을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퀘스천 마크가 좀 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 발표 시즌 돌아올 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하락이잖아요. 그럼 여기 언제쯤 반등 들어오겠어요? 조금 이따 들어오겠지.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양봉 자리, 여기가 우리가 공략하는 자리일 때는 아마 여기 어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만 원짜리 여기서 또 기다려주면서 공략 포인트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모니터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YG 엔터도 똑같이 엔터가 다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YG가 좋아, JY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7만 원에 샀는데 8만 원 갈 확률이 높으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8만 5천 원 갔는데 10만 원 갈 확률이 높으냐? 그때 수익률은 얼마냐? 이런 개념으로만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크게 차이가 없을 땐 그런 개념으로 간다. 원점은 여기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기 구간 올 때 여러분들 같이 또 양봉 체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거래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거래는 뭐 그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적인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요즘 이슈가 좀 기다리고 있죠. 이라크에서 과연 K2 우리 흑표 전차를 갖다가 250대를 수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폴란드 이슈 가지고는 20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갖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추가적으로 업사드로 나타나려고 한다고 하면 이라크에 대한 수주전이 또 사실 꼭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했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공략, 요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돼요? 원점 자리가 이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가 공략 포인트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에게 금요일날 같이 체크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 더불어서 같이 보고 있는 게 뭐라고요? MNC 솔루션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세 회사예요. 현대로템하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좀 우리가 이슈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수주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방산 쪽에서 좀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뭐 관련된 부분 아니 평화협정 관련된 내용에서 전진건설로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여기가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고점 찍고 났을 때 그쯤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돈의 매기가 방산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재건주가 오르는데 방산주가 오늘 오르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제가 볼 땐 재건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자, 고점 찍고 매물이 터질 때는 방산주 쪽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밸런스 게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10월달 진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달 진도 좀 더 목표 올려서 한 20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트레이딩과 또 사이드 디시 넣고요. 메인 테마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또 10월달 투자 포트폴리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머니케어 뉴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 주실 수 있도록 머니케어 스컬의 회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기존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좋은 분들 많이 또 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소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